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을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며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타자가 시줄과 날줄처럼 엮이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미래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지라도 타자는 예측 이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예측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항상 상대를 생각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여권은 무엇이 국리민복의 길인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야권도 그것을 기준으로 반대든 보완이든 동의든 해야 합니다. 나머지 2년 반에 거는 국민의 기대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도는 이제 정책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속내를 알아챌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움직임 가운데 어떤 게 속보이는 건지쯤은 국민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선거에서 집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오 기업 700여 곳이 밀집한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규제 자유특구 2차 대상 지역 7곳에 대전시가 포함되면서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해오다 이제는 정말 되겠다 싶었던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좌초위기입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본계약까지 체결한 KPIH 측이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못 내 계약 해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출연연 용역 근로자들에게는 먼 얘기입니다. 전환 방식을 놓고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면서 25개 출연연 가운데 현재 정규직 전환자는 단 7명뿐입니다.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시 직산읍에서 주민들과 한전이 고용한 근로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일로 주민 2명이 다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교육공무원 129명이 건강검진 공가를 신청한 뒤 검진을 받지 않거나 다른 날 받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 대다수는 건강검진 휴가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1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고법 정문 안쪽 바닥에 드러누워 조혜현 고법원장이 탄 관용차 이동을 가로막은 59살 신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30개월가량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딸이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공주대 A 교수 연구소에서 수초 접시의 물 교체 등 간단한 체험 활동만 했지만 어머니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A 교수가 국제조류학회 논문 초록에 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열린 제3차 규제 자유 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없이 그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각 전국의 지역들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오고 있는데 대전은 지난 7월에 1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때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을 해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규제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전에 어떤 장점이 생기는 건 거죠? 최근에 피 한 방울로 암이나 당뇨를 진단하는 기술 한 번쯤 TV에서 보셨을 텐데 네. 대전에서 이런 연구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을 해오려면 그 혈액이나 침, 또 체액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게 규제에 막혀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검체를 구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체 유래물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검체를 신속하게 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는 7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이게 지역 바이오 기업의 벤처 캐피탈 규모가 전국의 한 3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바이오 산업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으로서는 참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런데 충남은 또 오늘 날씨같이 흐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규제자의 특구 지정에서도 빠졌고 네. 또 30년 가까이 표류했다. 이제 정말 되겠다 싶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좌초익이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드디어 개발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제로 KPIH 안면도를 선정했는데 이 회사 측이 내기로 한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협약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100억 원의 보증금을 냈어야 했는데 납부하지 못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충청남도가 그러면 일부인 30억 원만 11일 자정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열흘 뒤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마저도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이 정도의 돈도 납부를 못할 정도지 참 궁금하네요. 왜 보증금을 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나왔나요? 네, KPIH 안면도의 모회사인 그 KPIH 측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좀 아시다시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그 사전 분양 의혹으로 현재 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고요. 이 때문에 투자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보증금을 못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충청남도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충청남도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승조 충남지사가 유럽 출장 중인데 양 지사가 귀국하는 대로 계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할 방침입니다. 어찌됐든 30년 가까이 충청남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충청남도의 행정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 안면도 개발 사업 정말 희망 고문입니다. 이 대전 충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다 KPIH에게 맡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맡겨놓고 또 자치단체들은 애만 태우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네. 천안 직산의 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놓고 주민과 한전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소식 좀 전해주시죠. 사람도 다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제밤 11시쯤이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천안시 직산읍 주민들과 한전이 고용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주민 2명이 다쳐서 119에 실려가기도 했고 한 50대 여성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충돌까지 벌어진 거죠? 네, 현재도 천안 직산읍에는 15만 4천 볼트짜리 고압 송전로가 4개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추가 송전탑 건설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한전이 또 법원으로부터 지위 보전 처분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전 측은 지난달 말까지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촉박해서 야간 작업을 진행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경찰이 한전 측 근로자에 대해서 불법 폭력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고요.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이 있다면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다 부과된 과태료를 이후 수험표 확인 절차를 거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내일 수험표를 제시하는 수험생에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 12개 역에는 출구 번호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또 시험장 35곳을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에 시험장과 정류소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한국철도도 새벽 5시부터 시험 종료 때까지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국 주요 역에 열차 20석 대를 비상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충남자치단체들도 시내 구간 22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경찰 순찰자와 행정차량으로 수험생을 수송합니다. 내일 모든 공공기관과 은행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원서를 작성한 뒤 확인 날인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육군 군수사령부가 15일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군 운용 장비와 군수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2019 후반기 부품 국산화 개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K1 전차 베어링 등 군 부속품 119점과 UH-60 헬기 연료 조절기 등 정비 관련 부속품 20넉점의 목록과 형상, 재원이 공개되며 해당 부품 국산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14일과 21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4일에는 사회적 기업인들이 부안의 슬지 제빵소와 포레도를 방문하며 21일에는 유성구 주민들이 전주 술로시티와 천년누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유성이 또는 유성구 홈페이지 행사 신청 게시판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에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부여 14도, 서산과 홍성 16도 등 13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청남도가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충청남도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와 국내 자동차 수요와 수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과 위기 예방 대책에 대해 충청남도 최진경 자동차 산업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진경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동차 산업팀을 맡으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11일이었죠. 그 충청남도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먼저 어떤 토론회였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위기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충남 테크노파크 이태경 자동차 센터장의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네. 권호환 천안 고용노동청장인 청장께서 충남 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노사가 함께 현재와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노동계는 자동차 산업 재편에 대한 위기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노사가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행사입니다.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지원센터 등 노동단체들이 참여를 했으며 현담 주식회사 대표이사 또 북부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해서 노동계 입장과 사업주 입장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양측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을 한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충남의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체는 아산과 천안 지역의 완성차 업체와 인접한 지역에 모여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어떻죠?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자동차 산업은 기계, 전기, 화학, 전자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네.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자 국가 수출 주력 산업입니다. 국내 제조 총 생산의 13.9%,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주력 산업입니다. 네. 이에 충청남도 또한 자동차 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 철강 산업, 석유 산업과 더불어 충남의 주력 산업으로 도내에 2개 완성차 업체와 588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네. 거기에 종사자는 41,6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자동차 기업은 완성차는 서산 동이오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2개 완성차 생산 능력은 연 58만 대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내 1차 협력 업체 수는 82개이고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 3차 부품 업체 또한 588개로 전국 1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시군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산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산이 223개 업체 37%, 네. 천안이 114개 업체 한 19% 정도, 그 외 서산, 당진, 예산, 보령 등 충남 북부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 관련 그 산업 업체가 600여 개가 되는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네. 예. 특히 이제 그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여파에다가 이 자동차의 국내 수요와 또 수출이 줄면서 도내 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아주 나쁜 영향이 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도에 9,875만 대를 정점으로 2018년도는 0.3%가 감소한 9,850만 대로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또 저희 충남 도내 역시 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충남 자동차 부품 수출을 2016년도 30억 800만 달러에서 2017년도에는 22억 1,100만 달러, 네. 한 26%가 줄었고 2018년도는 17억 700만 달러, 약 20%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 그로 인해서 현재 기아 자동차가 중국 공장 내 생산 판매 이것이 저조한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 업체도 완성차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감소, 생산량 감소 이런 것이 두드러지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완성차 자체의 수요가 줄면 부품이야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또 현대자동차가 이 생산 기술의 변화로 2025년까지는 생산직 인력을 최대 40%까지 축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네, 이키 매스컴이나 자동차 이 트렌드가 지금 변한다는 것을 이키 매스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차랄까 이런 전기차로 지금 바꾸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는 아마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한 37%가 감소, 쉽게 말해 적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휘발유차는 부품 수는 한 3만 개가 좀 넘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3만 5천 개 그런 부품으로 이루어진 반면 전기차는 한 1만 5천 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의 엔진과 트랜드 미션 등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기차로 변경 시 현장 근로자 또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장이나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15%가 보급하면은 한 2,900명, 25%가 보급되면은 한 6,000명 정도 고용이 감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또한 요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랄까, ICT, 제조 공정 혁신, 이런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 기술의 변화로 20에서 40% 제조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하고 있지만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는 분명히 줄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참 걱정입니다. 예. 하지만 이 충남은 IT 융복합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우수하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클러스터와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품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충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강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는 2개의 완성차 업체가 있고 588개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이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 본원이 천안에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도 또한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 관련 대학 7개 대학에서 연간 5천여 명의 고급 인력, 자동차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서도 이 도정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부품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연료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정부 예타 사업으로 708억의 규모 예산을 들여서 수소연료 전지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종 전환을 위해서 2020년도부터 소형 전기차 상용화 부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간 3년 동안 86억 국비를 드릴 예정이고 또한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산업 이점 클러스터가 돼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고 또 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 또 많은 대책들이 제시가 됐죠. 어떤 것들이 제시됐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의기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의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끌어내기보다는 노사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의기를 공감하고 앞으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하청 간의 공정거래가 정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또한 지역의 공동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위기 예방, 지역적 대응을 위한 포럼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있었고요. 네. 도내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지역 내 공급 체계 구성을 필요성을 느끼고 충남 테크노파크가 기업 리스트를 제공해서 서로 공급 체계를 이루자는 데도 같이 공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자동차 산업을 미래 친환경으로 가자는 그런 어떤 제안도 해 주셨고 또 노동계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서 또 스마트 공장 보급 등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했다는 것을 느끼고 고용 안정에 충남도가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충청남도는 미래 자동차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또 업종 전환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의 어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융복합 전장 모듈 등을 통해서 우리 미래차의 부품을 대응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과 위기 예방 대책에 대해 충청남도 최진경 자동차 산업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바이오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 중도일보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해냈다라는 제목들을 각각 달고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육성 계획이 정부 규제 자유특구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 고용시장 중심축이 흔들린다라는 기사에서 지역 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 40대 취업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첫걸음 뗀 남녀 평등 야간 당직제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